2월 24일 증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6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0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2000억 매도, 기관이 10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700선 마감했고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300억 정도 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금요일에 미국이 시장이 매우 안 좋았었는데 생각보다 한국장은 선방을 많이 한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코로나가 또 재유행할 수 있다, 뭐 새로운 걸 발견했다, 또는 또 서비스업 PMI가 되게 낮게 나왔다, 예상치보다. 그리고 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인플레이션, 또 관세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또 선물 옵션 만기도 있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막 크게 내렸었는데 한국도 오늘 엄청 많이 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2차 전지주들이랑 좀 시총 큰 애들이 섹터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방어를 많이 해준 모습입니다. 저번 주 미국 증시 한번 보시면 많이 내렸습니다. 나스닥이 지수로 2.2%포인트 내렸고 S&P 500도 1.7% 내렸습니다. 다우까지도 1.7% 내리면서 원래는 경기 방어주들이 좀 방어를 해주는 편인데 다우까지도 좀 내린다는 것에 좀 시장이 이제 추세가 좀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주요한 라인을 좀 내일 정도 되면은 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최근에 해킹 이슈가 있었는데 해킹 이슈 이후로 좀 추세가 꺾일 것 같은 차트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비트코인, 한국 증시까지 좀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로 좀 시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은 1428원 마감을 했고 엔화는 955원, 유가는 1월 말부터 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70불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시면 최근 1월부터 2월 장은 좀 버블 장세 느낌이 났습니다. KB증권 리포트 말대로 좀 실적이 안 나오고 내러티브만으로도 로봇 주식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움직였었고 양자 컴퓨터 이런 것도 움직였었죠. 그리고 또 조선주도 뭐 수주나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또 트럼프의 언급으로 현재 실제 실적 대비해서 또 많이 올라간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주식은 살짝 버블 장세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3월 말부터 공매도 재개가 되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들 또 공매도를 칠 거기 때문에 또 3월 말을 다가오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살짝 눌려주고 그동안 많이 못 올랐고 너무 저평가되던 주식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차트 흐름도 긴 하락의 추세를 좀 깨주면서 좋은 모습이 점점 나오고 있는 점에서 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들의 수급이 빠지면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뿌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많이 오른 거는 액침 냉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액침 냉각이다. 발열 문제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엔비디아까지도 액침 냉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슈가 엔비디아에서 한국에 액침 냉각 협력사를 모색 중이다라는 말에 우리나라 이제 액침 냉각 관련된 주들이 좀 좋은 모습 나와줬습니다. 삼성공조는 뭐 액침 냉각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유통량이 적고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냥 대장주로 급하게 상한가를 보낸 모습이었고 실질적으로 액침 냉각을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GST라고 합니다. 그래서 GST는 오히려 그렇게
좋은 주가 퍼포먼스는 안 나왔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이 핵심냉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6일에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액침냉각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또 소캠에 대한 이야기 해주면은 또 이 관련된 주식들 살짝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랐었는데 또 괜찮은 이슈가 이쪽은 해운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요. 중국산 선박 미국이 수수료를 가겠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은 공고문을 통해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박 또는 중국산 선박과 관련된 국제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21일에 밝혔습니다. 이걸 추진하면은 중국 선사의 어떤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4억 원 또는 선박 1톤당 최대 144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만약에 조선 선박을 고려한다라면 중국산 선박을 새로 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제외하면 일본하고 한국이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그냥 선박뿐만이 아니라 어, 방산 관련된 뭐 잠수함, 뭐 항공모함 뭐 이쪽도 미국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린란드 또는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쉐빙선 이런 것까지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미국이 과거에는 조선 쪽에서 엄청 강세를 드러냈지만 제조업을 포기하고 난 뒤에 중국과 일본, 한국이 가져갔었는데 중국이 이제 배제가 된다면 한국이 조선 쪽에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시나리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뭐 3월 말에 뭐 공도의 표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업황은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기대할 만한 이슈들, 내러티브들 그리고 수주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센티적으로 봤을 때 뭐 공매도 뭐 이런 이슈에 약간 눌림이 올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워렌 버핏이 사상 최대 480조 원을 쌓아놨다. 그래서 비정상이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이 나왔는데 보험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71%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현재 장래도 보험으로 좀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일단 보유연금 480조 원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경기 불황에 대한 대비 또는 그렉 아벨 부회장 그 아들이죠. 얘에 대한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두었다는 분석들이 나왔지만 이번 서한에서 이에 대한 해명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추측을 하고 있었죠. 어, 후계를 하기 위해서 좀 현금을 마련해 주는 거다. 아니다, 경기 불황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다. 사람들의 다 이야기였고, 버핏이 공식적으로 뭐 해명하거나 뭐 뚜렷하게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의문이 커지자, 버핏이 좀 지나가는 말로, 일부 평론가들이, 현금 보유가 비정상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여전히 투자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명확한 해명이 또 아닙니다.
현금 보유를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이다. 원래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에 대한 해명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은 워렌 버핏이 지금 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의 추측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을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시장에 좀 우려를 워렌 버핏의 그 실제 돈의 흐름으로 사람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 방산 쪽이 좀 핫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트럼프가 어, 유럽 동맹국들 또는 뭐 전체적인 국가들이 GDP의 5% 정도는 방산 그 국방비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 또 뭐 미군 철수 뭐 이런 이슈도 있고 또 종전이 되니까 오히려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또 국방, 국방비 예산을 늘리고 각 나라들이 또 방위비를 좀 증가하는 모습에 이거에 대한 수혜가 또 한국의 방산주들이 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들이 방산주들이 현재 시황 또는 뭐 정치적 상황 또 경제적 상황 이 자체에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도 좀 스토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주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음 달에 인터배터리 행사 개최합니다. 이 행사 개최할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어, 반도체 쪽에는 꿈의 기판, 유리 기판이 있고 전기차 배터리 쪽에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어, 다음 달에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된 주식들, 레이크 머트리얼즈 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종목들이 최근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전고체에 들어가는 뭐 원료를 또 파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121선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나서 지지하면서 5일선 타고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업인 레이크 머트리얼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 또한 121선 장기 이평선 뚫어주고 5일선 타고 쭉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했다. 121선을 뚫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세적인 하락을 약간 뚫어주는 모습 나와줬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업체도 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동안 끝없는 하락을 하다가 아직까지 장기 평선은 뚫어주지 못했지만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보면 셀 업체인 삼성 SDI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 또한 오늘 61선을 양봉 큰 양봉으로 좀 강하게 뚫어줬고 음, 전체적으로 2차전지 주식들이 수급이 섹터적으로 들어와서 한번 좀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종목들, 섹터들이 또 과도하게 많이 오르기도 했고 고평가이기도 하고 이게 또 공매도 재개다 또 시장이 좀 내려간다 하면은 수급 갈 곳이 2차 전지로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많이 내렸다는
저평가 이슈 또는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 진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다라는 뭐 그런 이슈. 그리고 뭐 지금 업황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 이제 돌아설 때가 이제 오지 않냐. 뭐 이런 스토리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유리기판처럼 전고체라는 또 아이템이 하나 있으면은 또 시장의 관심을 또 받기 쉽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추세가 깨지면 사람들이 공포를 많이 느끼는데 그동안 내릴 대로 내려서 지금 살짝 올라오는 거면 어, 시장이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2차 전지 쪽이 한국장에서는 그나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121선 뚫어줬다 다시 뚫린 다음에 오늘 좀 다시 위에 올라왔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4680 배터리는 나중에 뭐 옵티머스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이런 쪽도 결국에는 치킨 게임에서 이기면은 또 배터리 쪽도 결국에는 또 좋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또 중국 제재에 대한 또 수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황에서는 2차 전지 섹터 쪽이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매력적인 것 같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음,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 오늘 이대로 마감하면은 주요 라인이 깨져서 좀 하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단기적인 좀 하락장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게 다시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괜찮겠지만 비트코인도 이번에 라자루스 뭐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 이슈 또 코로나 뭐 발견했다 뭐 이런 이슈로 추세가 꺾여버리는 어,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상승하는 시점이 되게 뒤로 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지지가 나와야 또 다시 반등을 할 텐데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미국 시장 안 좋고 나서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 개별적으로 이슈 있는 종목도 올랐고 또 2차 전지 섹터에는 좀 수급이 들어와 줬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뭐 이슈는 그날 그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